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그래도 조금 그나마 우리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으로 그래도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미중 간의 리스크, 요런 세 가지의 빅 노이즈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발 리스크는 정치적 개입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확률은 극히 드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정치적 어떤 영향으로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단 그 최종적으로 이슈가 어떤 의견이 최종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등락은 좀 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나라도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그래도 좀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찍혀있는 그 수익률, 손실률만 보고서 많이 힘들어하실 수는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 밸류가 지금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빠진 수치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상으로 매력이 가장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또 이제 슬슬 그동안에 매도라고 많이 나갔잖아요. 신규를 편입을 하면서 또 환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는데, 단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순서대로 다 보여드렸죠. 그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보인 그 퍼센테이지를 제가 이틀 전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고점 카카오를 포함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종목들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이만큼 저렴해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나 저렴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지금 출발선에 다 서 있어요, 얘네가. 요이 땅 하면은 땅 해서 치고 나가려고 출발선에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성장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아직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2시 정도 됐는데요. 이거 시간을 일단 좀 켜놔야겠네. 자,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대형주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컨퍼런스 콜이에요.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내년 실적을 이만큼 전망을 하고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지금 바닥은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말이 많습니다. 그나마 카카오를 배팅하기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DI를 제외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또 우리 시크릿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변동이 좀 잦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사실 또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죠. 그리고 포스코가 그나마 지금 좀 괜찮은 상황. 그래서 기아를 저는 탑픽으로 좀 뽑아드렸어요.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그나마 저는 기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아도 어제 오늘 해서 좀 반등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목표치는 좀 낮아졌어요. 목표 주가나 목표치는 낮아졌지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꼽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이만큼 다 빠졌어요. 지금 내 것만 빠진 것도 아니고 옆집 철수 엄마만 빠진 것도 아니고 누구만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빠졌어요. 하지만 신규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지금. 그죠? 하지만 나는 들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투자를 좀 제대로 하시면 더 좋은 어떤 모습들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 향후 길어야 2주대로 답이 나온다. 자, 그토록 외치던 하락장이 결국에 왔어요. 결국에는 제가 한 2개월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도 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라. 그래서 현금 비중도 좀 확보를 하시고, 100% 현금 비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30% 정도라도 현금 비중은 좀 확보를 해두셔라.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비중이 하다못해 20-30%라도 있는 분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올라간 거를 맞추는 전문가는 되게 엄지를 많이 받아요. 진짜 저 사람 잘한다. 근데
하락을 맞춘 전문가는요, 그렇게 별로 뭐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 힘들거든. 지금 이 순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락을 맞췄다고 누가 좋아해요. 근데 하락을 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이런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박수 쳐달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식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 그토록 제가 외치던 하락장이 왔고요. 이번에 코스피가 그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역대급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엊그제.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는 시장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밸류상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이 주는 기회다.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을 이제 조만간 취할 것 같은데 한 2주 내로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영업적으로 엮기에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1개월 상품 44만원, 2개월 상품 77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02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돼요. 진짜 슈퍼개미가 되는 분들, 그리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 뭐 소액으로도 뭐 1, 2천만 원대로도 수백억 자산가를 만들 분들은요, 지금 같은 상황을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린 게 있어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이 주는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기준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수급 같은 거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뭐 하루 조금 뭐 연기금 들어오네, 누구 들어오네, 그런 수급에 속지 마세요. 이거 투자 주체별로 좀 성향이 좀 다 틀리기는 틀린데 수급만 보고서 뛰쳐 들어가기에는 지금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밑에서부터 받아내주고 매집을 하는 수급인 거는 괜찮아요.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추천주 중에서 SBS가 있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급이 지금 계속 받아 올려주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들은 괜찮은데, 오늘 예를 들어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을 만든 시세를 지금 여기 매수세로 표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라. 오늘 예를 들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오늘 들어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시세를 만들어 놓고 또 차익 실현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만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수급도 구분을 잘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 기업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앞두고 있는 게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는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기정사실 정도.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쯤 가든지 대선이 좀 끝나고 하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죠. 미국도 테이퍼링이 다음에 금리 인상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시장에 판이 좀 깔리고 있고 때가 묻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뭐 바닥은 맞다라고 봐요. 11만 원대 정도는 바닥은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을 노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발이 좀 부족하다. 여기서 공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는 잘해야 옆으로 길 것 같아요. 잘해야 옆으로 기는 거고, 옆으로만 기어줘도 다행인 거예요. 당분간은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대형주 랠리가 한번 불을 딱 뿜으면 쭉쭉쭉 뭐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6개월 정도 살짝 우상향 기조 보이다가 또 여기서부터 3개월 정도 엄청나게 폭풍 상승을 보이다가 고점 찍고 지금 1년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대형주는 이처럼 엄청난 이슈를 안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에만 딱 들어가면 돼요. 그거 아닌 이상 10년 이상 장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막말로 여러분들 장투하고 계신 분들, 진짜 제대로 장투하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가 앞으로 뭐 6만원대 8만원대 오겠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이거는 어지간한 악재 아닌 이상 8만원 뭐 이런 라인 10만원 이하는 어지간한 악재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걸 팔지 말고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 주가가 20만원 간다? 난 8만원에 샀는데 20만원 간다.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1만원, 12만원에서 20만원 가봐야 2배도 안 됩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이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만원 밑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 계좌로 옮기셔가지고 가만히 묵혀두시면 되고, 지금 10만원 위에서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김범수 의장님 참여하셔가지고 국정감사가 있긴 있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골목 상권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단은 일단락 됐어요. 일단은 한숨 돌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 임팩트 있게 여기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파트들로 인해서 돈을 좀 잘 벌어들였죠, 카카오가. 이제 그러면서 이 생태계, 어떤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런 필요한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아예 독점해가지고, 이런 목적까지 있었죠. 근데 제가 독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독점이라는 거는 기업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독점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어떤 주체들이 분명히 있죠.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카카오티다. 그러면은 이제 T 기준에서 했을 땐 택시업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티를 통해서 뭐 매출이 좀 늘어나고 하는 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데, 수수료라든지 뭐 콜, 이렇게 뭐 우대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카카오티가 아니면은 장사는 못 하겠는데, 거기서 카카오티에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결국에 그쪽이 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됐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께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무조건 해서 정말 서민들 다 때려잡으면서 니네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점유해 나가라,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독점이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카카오가 은행부터 메신저, 그 다음에 일상생활 모든 것들, 이런 플랫폼들을 하나씩 다 생태계를 구축해서 결국에 이런 걸로 카카오의 어떤 카카오 생태계,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이게 약간 좀 이제 꺾이게 된 거죠. 이런 플랫폼 규제를 통해서 너무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좀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걷어질 거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걷어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걷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중간중간에 무언가가 이슈가 노출이 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아직 100% 다 클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뭐 급락이 엄청 나올 것 같다, 그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처럼 급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것만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마 투자 전략이 좀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번 기회는 좀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이 나오는 시장, 그리고 또 향후 한 진짜 길어야 2주, 그 정도 시간만 좀 잘 넘기면 아마 앞으로 그 뒤에는 정말 현금 비중을 0%로 만들어야 되는, 주식 비중 100%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발리스크 분석 다 해드렸고요. 중국 발리스크 분석 다 해드렸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인지해드리면서 방향성을 맞춰드렸어요. 내 계좌에 지금 파란불이 찍혀있고 빨간불이 찍혀있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정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로 보유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파란불 떠있다 빨간불 떠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불로 플러스 30% 40% 50% 되어있던 분들도 지금은 반토막 이상 나 있을 거고, 파란불이 있던 분들도 파란불의 골이 더 깊어서 하락이 좀 커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10% 이상을 내렸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시장이 흘러가는 거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정말로 좋은 기회 반드시 좀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